네, 어떻게 인공지능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구현하고, 인공지능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러한 딥러닝과 혹은 기계학습, 인공지능, 빅데이터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사람들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최근에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결국 딥러닝이 위치한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복잡한 문제를 푸는 그러한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문제다 라는 걸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우리가 점프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바깥쪽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뭐 보통은 이제 옛날에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는 방법과 이런 식으로 오는 방법이 있었는데, 요새 이제 점점 컴퓨터 과학 쪽에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다. 네. 하지만 전통적으로 통계를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이쪽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특히 뭐 고등학생들이나 뭐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과연 그러면 나는 뭘부터 공부를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면은 뭘 하면 될까요? 네. 뭐 고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뭐 혹은 직장인이시건 다 아실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어떤 과목을 주로 공부해야 되죠? 네, 그쵸? 국영수죠? 네, 국영수. 네, 세 과목입니다. 네, 국영수를 잘하시면 돼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인공지능을 잘하시려면요, 기본적으로 국영수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영수를 왜 필요하냐? 라고 물으면은,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말을 하는 거에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배워야 되니까, 배우려면은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요. 의사소통이 되려면은 국어가 필요하죠. 근데 저는 한국어로 말하지만 실제로 많은 인공지능의 지식들은 사실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영어도 잘하셔야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을 보면은 많은 것들이 이게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영수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중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국어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은 대부분 뭐 대학생이다 그러면은 제가 하는 말은 최소한 한국말은 다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고차원의 무슨 뭐 철학적인 글을 읽고 이해해야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의사소통 가능하면 국어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굉장히 초기에,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아니라 한 10년 전에 인공지능을 배우려면 영어를 하셨어야 돼요. 왜냐면은 많은 실제로 인공지능에 대한 자료들이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최신의 어떠한 고차원적인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연구들이 영어로 이루어져서 영어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기초 레벨이다 그러면 이미 기존에 영어로 되어 있던 어떠한 자료들이 국어로 많이 번역이 돼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한국말로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초기 단계에서는 영어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랑 영어가 사실은 그렇게 여기서는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학문적으로는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수학입니다. 수학. 네. 그래서 수학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다거나 혹은 인공지능이 구현되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설명이 우리가 말로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수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논리적 사고들이 어떤 추상적 세계에서 번역된 논리적 사고들이 쉽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수학에 맞춰서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코딩입니다. 왜냐하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에요. 왜냐하면 수학은 그냥 논리적 체계예요. 근데 이런 추상적인 논리를 현실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바꾸는 작업이 바로 코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국어로 평균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평균이란 여러 개의 숫자를 모두 더한 후에 그 숫자들의 개수로 나눈 값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뭐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해는 되죠. 하지만 이게 눈에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수학의 기호인 이런 식으로 x들을 다 더한다는 이 시그마가 다 더한다는 기호죠. 그리고 이게 n으로 나눈다는 수식입니다. 그러면 y라는 평균은 이런 식으로 주어져 라고 하면은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런 이러한 수학적 기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논리적 전개를 하는데도 훨씬 쉽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을 이 식을 이해하는 거는 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학을 조금만 공부하면요. 그래서 수학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이 수학을, 이 평균을 현실에 적용해보자 라고 했더니 현실에는 이렇습니다. 그래? 너 평균 알지? 자, 그러면은 여기 숫자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요. 이렇게 있어. 그럼 이렇게의 평균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평균의 개념을 이해하고 숫자가 한 10개 정도다. 그러면은 손으로 해서 뭐 계산기를 이용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빅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렇게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너 이렇게의 숫자로 어떻게 평균 낼래? 이게 나오는 거죠. 우린 못해요. 사람은 못합니다. 어떻게 되냐? 컴퓨터가 할 수 있죠. 그럼 컴퓨터가 하도록 시켜야죠. 그 시키는 게 바로 코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코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서 돌리면은 0.1초 만에 평균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과 코딩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수학과 코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이다. 그러면은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라고 보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어떤 이제 강좌를 마련할 때 있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는 약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요.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어떠한 배경이 되는 지식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서 어떠한 기초 수학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갖춰야 될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요.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지식이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실수가 뭔지는 아셔야 돼요. 네. 3.4와 루트 2가 어떻게 다르고 루트 2가 뭔가, 루트 2는 두 개를 곱하면 2가 되는 숫자다. 이런 거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4는 유리수고 루트 2는 무리수고 파이도 무리수다. 뭐 요 정도. 그다음 다항식. 이게 전개인데요. 예를 들면은 x 더하기 1의 전체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과 같다. 그러니까 이 좌변을 풀면 우변이 나온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정식. 2x 더하기 4는 8. 이걸 방정식을 풀면은 x는 얼마인가요? 라고 했을 때, x는 2예요. 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네, 이걸 어떻게 푸는지 알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정도는 아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요 정도는 전부 다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네,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함수라는 거는, 네, 뭐, y는 fx다라고 쓰고, fx는 x제곱 더하기 1이다. 라는 거를, 어떠한 의미가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x가 주어지면 y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걸 왜 함수라고 부르는지, 이런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좌표계상에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표계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점 1,3이라는 게 좌표계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아셔야죠. 그러니까 좌표계가 보통은 이렇게 직교 좌표계가, 네, x축과 y축의 뒷표 좌표계가 있으면 1,3이라는 포인트가, 네, 여기쯤에 위치하고 있다 라는 걸 찍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선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것이 이 좌표상에서 왜 직선으로 표시가 되나?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직선으로 표현이 되죠. 네, 여기가 1이죠. 네, 이런 직선 표현되는데 이게 왜 직선으로 표현되는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1,3이라는 점이 요 직선상에 위치한다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뭐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중학교 정도, 진짜로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정도에서 배우는 수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하학에 대한 것도 약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네,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네, 그래서 요렇게 있다 그러면은 요 빗변이 C고 두 개의 다른 변이 A와 B라고 했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중학교 때 여기까지는 진짜로 중학교 정도에서 다 나오는 거고요.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게 이제 지수와 로그인 거죠. 네. 그래서 Y는 2의 X승이다 라는 것이 이제 요게 이제 지수의 법칙인 거, 지수로 표현되는 거고요. 그러면 2를 X번만큼 곱한 거죠. 근데 얘를 반대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로그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런 관계에서 X는 2를 밑으로 하는 로그 Y다 라는 표현. 그리고 얘네들의 연산 정도는, 네, 이런 걸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위에서 이제 기초 수학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요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고요. 요런 이제 그 기초 수학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배울 때 필요한 수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수학은 레벨이 대략 한 대학교 1학년, 여러분 이제 대학에 가시게 되면 특히 공대생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무슨 뭐 그 미적분학,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선형대수, 이런 이제 기초 공통 수학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정도 레벨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중에서 이제 필요한 게 뭐가 있냐 하면요. 이제 주로 과목들이 이제 선형대수, 벡터 행렬을 다루는 선형대수, 그 다음에 미적분이 필요한데, 사실 미적분에서 어려운 부분은 적분이에요. 적분에 비하면 미분은 상대적으로 쉬운데요. 다행히도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초수학은 미분 위주입니다. 예, 적분도 약간 들어가지만, 적분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요. 주로 미분 위주이기 때문에 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이 들어가는데, 확률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인공지능을 하려면은 필요한 이제 수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더 나가서 더 고차원적인 어떠한 수학을, 고차원적인 인공지능을 배우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적화 이론이라든가 혹은 뭐 기본적인 통계에 대한 이론 등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과목이 이제 이 과목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따지자면은 이제 주어진 상황을 X라 그러고, 이제 그거로부터 적절한 판단을 Y라 그러면 이 X가 주어졌을 때 이 Y를 도출하는 둘 사이의 어떠한 관계인 함수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뭐 이러한 것이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수학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과목이 왜 필요하냐 하면요. 먼저 선형대수는 왜 필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황을 어떠한 표시를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대부분 데이터로 주어지게 됩니다. 네, 데이터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뭐 빨간불이다. 그러면 빨간불의 이미지 또한 픽셀 단위로 보면 어떠한 데이터처럼 보여요. 어떠한 행렬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데이터들이 대부분 다 이러한 행렬로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행렬의 기본적인 성질과 이런 행렬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선형대수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선형대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f라는 것을 이제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이 f라는 함수를. 근데 이제 f라는 함수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최적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를 찾아야 하는데 항상 무언가의 최적의 뭘 찾는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최적화라 그래요. 최적화의 문제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최적화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미분을 통해 가지고 최소값과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아마 미분을 조금 배우신 분들은 미분해서 0이 되는 포인트를 찾으면 그 점이 어떤 함수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라는 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적분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미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확률은 뭐냐 하면요.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데이터도 그렇고 기본적인 데이터도 그렇고 데이터에 대한 판단도 전부 다 확률적인 문제로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보는 것이 항상 정해진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랜덤한 데이터가 나오죠. 그리고 또한 그 상황의 가장 적절한 판단 또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빨간불이 있었을 때 우리가 멈춰야 될 확률이 뭐 멈춘 것이 최적일 확률이 0.9 그게 아닐 확률이 0.1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사람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9가 0.1보다 확률이 높으니까 멈춘다라고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Y 또한 X에 따른 어떠한 확률적으로 주어지는 판단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도 예를 들면 뭐 이런 그 외국의 어떠한 다른 출처에서 나온 것들도 보시면은 필요한 수학적 지식이 기본적으로 선형대수, 확률, 그 다음에 다변수 미적분입니다.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기타 알고리즘 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널리 인식하고 있는 셈이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코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코딩.
아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수학과 코딩인 거죠. 그래서 수학에 대한 이야기 했고, 이제 코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프로그래밍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날부터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네, 그러니까 90년대 말부터, 네, 프로그래밍은 계속 코딩이 중요하다,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 프로그래밍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코딩과 프로그래밍은요, 뭐 예를 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가시게 되면은 특히 이공계는요, 1학년 때 기본 코딩에 대한 프로그래밍에 대한 수업을 꼭 듣습니다. 물론 아까 말한 미적분 선형대에서도 꼭 듣지만 프로그래밍 과목이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듣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가르치는 게 이제 자바, C 혹은 C++, 그리고 뭐 인터넷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보통 이제 코딩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인공지능을 위한 코딩이다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런 자바, C, C++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R과 파이썬입니다. 네. 그래서 R과 파이썬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R과 파이썬이 약간 결이 달라요. 먼저 R이라는 프로그래밍이 있는데요. R은요, 사실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은 아니에요. 얘는 통계 분석 전문 언어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개발한 통계 분석 전문 언어고요. 그래서 통계 전문 언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SAS라던가 SPSS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고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컴퓨터 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바나 C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서는 굉장히 쉬워요. 장점은 많습니다. 시각화, 그러니까 빠르게 분석할 수 있고요. 시각화와 통계 분석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R이 사용되는 것은 사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이제 하나는 이제 이쪽 편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쪽 편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통계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사용했던 것이 이제 R입니다. 그래서 R은 빅데이터 쪽에서 많이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쪽 편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시던 툴이 있는데, 그 툴이 바로 파이썬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이썬이라는 건요, 통계학자들이 개발한 게 아니라 컴퓨터학자가 개발한 언어고요. 그리고 R보다는 어렵지만 다른 자바나 C, C++에 비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라요. 네, 그러니까 배우기도 빠르고 그러니까 배우기도 쉽고 쓰기도 쉽고 뭘 해도 쉽습니다. 그래서 R에 비해서 훨씬 그러니까 처리속도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쉽기 때문에 여러 군데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이 파이썬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우리가 이제 쓴다라고 말을 하는 건요, 실제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썬에는요, 기본적으로 코어가 있고요, 제일 아래쪽에. 그 다음에 코어 위에 이제 파이썬 쪽에 가면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뭐 numPy라던가 SciPy 이런 것들이 쭉 이러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들이 쭉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을 한다 그러면 그 위에 이제 scikit-learn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기계학습을 실제로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전통적인 기계학습이었고요. 전통적인 기계학습이었는데, 이제 딥러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존의 이런 스택으로는 약간 부족해요. 네. 부족해가지고, 왜냐면은 정말 그 계산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플랫폼이 이제 소위가 말하는 우리가 텐서플로우입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이용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딥러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통적인 기계학습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우리가 딥러닝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파이썬을 쓰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R과 파이썬이 있다고 했는데, R에 있는 기능들을 파이썬으로 점점 갖고 오고 싶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이쪽 다른 쪽 편에 이제 판다스라든가 이제 스텝 모델이 되는데, 그럼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이건 통계 분석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하나를 잘 익히시면은 전통적인 머신러닝 뿐만 아니라 딥러닝,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물론 R보다는 못해요. 하지만 계속 계속 우리가 기능이 확장되고 있는 통계 분석까지 다 파이썬이 커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러한 파이썬의
이제 사용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옛날에 이제 자바나 C++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었지만 이제 현재는 이제 파이썬이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기초 과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멈추고 다음번에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워서 어떻게 단계를 쌓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